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에서 20년 넘게 근무해온 박지원 수사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수많은 범죄를 다뤄왔지만 요즘 보이스피싱 수법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피해액은 더 커지고 수법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실제로 믿어지십니까? 강남에 사시는 78세 김영수 씨는 평생 먼 9억 원을 단 한 통의 전화로 모두 잃었습니다. 고객님, 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안전계좌로 이체해드리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자신의 노후 자금 전부를 사기꾼 계좌로 송금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내가 속을 줄은 몰랐어요. 이 사건은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작년의 2배인 1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실제 환급된 금액은 15%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피해자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입니다. 평생 아끼고 모아둔 돈이 단 한순간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다음 피해자가 당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오늘은 수사관의 시선으로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최신 범죄 수법, 그리고 실질적인 대응법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례 1 은행 직원 4층 사기 부산에 사시는 김영자 씨의 충격적인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우리은행 김은영 상담사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2천만 원 대출 접수가 되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네, 대출이요? 저 그런 거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혹시 가족분 중에 대출 신청하신 분 없으실까요? 요즘 가족분 명의로도 대출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거 무슨 일인가요? 고객님, 일단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객님, 지금 고객님 명의로 사기성 대출이 시도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신속한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확인이요? 네, 고객님 성함과 생년월일,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 절차거든요. 김영자 씨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었고, 결국 계좌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이런 유형의 사기로 지난해만 4도 500명의 노인분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절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범죄 조직은 우리의 상식을 이용합니다. 은행 직원은 친절하다. 은행은 내 정보를 다 알고 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오면 중요한 일이다. 이 믿음이 바로 함정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먼저 딱 한 가지 기억하세요. 은행은 절대 전화로 주민번호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를 묻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에 확인하는 단순한 행동만으로 피해의 95%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전화로 그런 걸 묻는다면 그건 전화를 끊어야 하는 신호입니다. 바로 전화를 끊으세요. 그리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의 공식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해 확인하세요. 그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기서 한번 잘못하면 돈은 다시 못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진짜 은행 직원 같았어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범죄 조직은 금융기관 로고가 찍힌 가짜 문자까지 보냅니다. 전화번호요. 그것도 공식 번호로 위장합니다. 전화기 화면에 뜨는 번호마저 진짜 같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러니
피해자 입장에선 의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당연하죠. 로고, 번호, 말투까지 다 맞으니까요. 여기서 실수하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화로 내 개인 정보를 묻는 순간 이상하다고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은행 공식 전화번호로 다시 걸어야 합니다. 이 한 번의 행동이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스마트폰 해킹 사기 다음 사건은 한 달 전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72세 이정숙 씨였습니다.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아들에게 배운 뒤로 집에서 간단하게 은행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나는 다른 노인들과 다르게 스마트폰 앱으로 은행 일도 보고 난 아직 안 늙었어 라며 은근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친구분들에게도 스마트폰이 있어 참 편한 세상이야 라며 웃으면서 이야기하셨다는 평범한 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마트폰이 그분의 전 재산을 빼앗아가는 열쇠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전 이정숙 씨는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객님, 3,500만 원, 대출 승인 안내, 자세한 내용은 링크 클릭해 주세요. 이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난 대출 같은 거 신청한 적 없는데 이게 뭐야?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링크를 눌렀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K사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6%가 스미싱 문자의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화면에 새로운 앱이 설치되더니 스마트폰이 갑자기 멈추고 이상한 화면이 떴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은 해커들에게 완전히 장악되었습니다. 곧 금융감독원 보안팀이라며 전화가 왔고 이정숙 씨는 자신의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를 모두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5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금융감독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도 이미 그 전화선조차 범죄 조직에 통제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어르신들이 피해를 입고 계십니다. 금융감독원, 은행, 경찰은 절대 문자 링크를 보내지 않습니다. 절대 전화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OTP 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스마트폰에는 반드시 백신 프로그램과 스미싱 차단 앱을 설치하세요. 둘째,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경로에서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셋째,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거나 낯선 링크가 오면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무조건 삭제하세요.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전화나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경찰서나 금융기관 공식 번호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내 휴대전화는 이미 해킹당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3 국세청 사칭 사기 다음 사건은 지난 2월 경기도 수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69세 박정희 씨였습니다. 평생 법대로 살았고 세금은 꼬박꼬박 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온 분이셨죠. 하지만 그 믿음이 함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전 박정희 씨는 국세청이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 선생님, 저는 국세청 세무조사관 김선아 조사관입니다. 다름 아니라 박 선생님께 세금 체납 내역이 확인돼 연락드렸습니다. 현재 국세청 압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압류요? 아니, 저 세금 다 냈는데요. 현재 확인된 체납액은 380만 원입니다. 세무 프로그램상 시스템 오류로 인해 지난 연말에 반영되지 않은 내역이 있습니다. 오늘 안에 납부 확인이 안 되면 계좌와 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시작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관련 사기는 지난 3년간 30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런 유형의 사기는 노인분들의 책임감과 공권력에 대한 존중을 악용합니다. 박정희 씨는 당황한 나머지 안내받은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사기였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국세청,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어떤 기관도 전화로 세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거나 지정 계좌로 송금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압류 절차나 세금 체납은 반드시 공식 고지서와 방문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사례 3 가족 사칭 메신저 사기. 이번 사건은 지난달 서울 구로구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유스캡 7세 이금자 씨였습니다. 따로 사는 딸과 매일같이 카카오톡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살던 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금자 씨는 딸에게서 카카오톡을 받았습니다. 엄마, 나 병원인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 카드 한도가 막혀서 지금 바로 계좌로 보내줄 수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 건데? 검사비 때문에 그래. 당장 필요해. 이 계좌로 부탁해.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메신저를 통한 가족 사칭 사기는 특히 70대 이상 노인층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금자 씨는 평소 딸이 쓰던 프로필 사진과 이름이 맞으니 안심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5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곧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 뒤 딸의 전화가 와서 직접 통화한 이금자 씨는 그제야 속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돈을 요구받으면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하세요. 이은영 노인건강연구센터장은 메신저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 100% 전화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예방법 정리. 저는 며칠 전에 구청과 연계한 한 경로당에서 보이스피싱 방지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날 모인 어르신들 표정엔 걱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인사하자 한 어르신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형사님, 근데요, 난 그런 거 안 속아요. TV에서 많이 봤어요. 제가 미소 지으며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80%가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나 그런 거 안 속아. 그런데도 속으신 겁니다.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의심과 확인, 이 2가지입니다. 전화로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물어본다면요.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내가 거래하는 은행, 직접 전화번호 찾아서 거기로 다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로 돈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전화하세요. 카카오톡으로 답장은 절대 하지 마시고 전화로 직접 확인하세요. 작년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9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중 실제 환급된 금액은 2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막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피해 후에 어떻게 대응할까가 아니라 예방만이 답이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모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마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사기는 바로 그 설마라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결론 여러분,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절대 전화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OTP 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절대 링크를 클릭하지 마세요. 절대 모르는 앱을 설치하지 마세요. 여기서 한 번만 방심해도 돈은 다시는 못 찾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의심과 확인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을수록 피싱 조직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의심이 자녀와 손주, 가족의 재산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사람의 믿음과 마음을 노리는 범죄입니다. 믿음보다 중요한 건 의심입니다. 의심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